너무나도 열악한 보행 환경으로 가까운 곳에 이동하는 것조차 큰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부산 뇌병변 복지관의 이주은 관장이십니다. 내일이 이제 보행제의 날 11월 12일 맞죠? 네. 보행제의 날을 맞아서 보행약자, 그러니까 즉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바쁘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난 8일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네. 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이죠. 네. 그런 기본을 권리로 얘기한다는 것은 장애인은 이동과 관련하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기자회견은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사업으로 3년째 진행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 유모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양한 이유로 보행과 교통수단 이용이 힘든 보행약자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합니다. 이런 보행약자의 다양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째 다양한 부분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든지 보도블록이 파손이라든지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 그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타는 특별 교통수단인 두리발과 저상버스의 불편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복지관을 비롯해서 부산참여연대 장애인복지기관이 보행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것이 네.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현재 지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또 실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전국적으로 그 부산의 상황은 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네. 어떤지 한번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동권 네. 확보가 생존권과 다름없는데요. 네. 전국적으로도 이동권 확보에 많은 예산 지원도 되고 정책적 네.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온도차는 사실 큽니다. 네. 서울 지하철 경우에도 94% 이상 역사 내 엘리베이터가 도입되었다고 하지만은 환승할 때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승강기 찾기도 어렵고요. 승강기 안에서 단차도 높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제가 또 같이 한번 또 타보기도 했었는데요.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한번 타봤는데요. 네. 엘리베이터 내부도 정말 좁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실은 장애인들 위해서 만들었는데 3번을 기다려서 저희가 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네네. 승객들하고 부딪힐까 봐도 걱정되고 안전사고도 발생하고요. 정말 휠체어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곳이 네. 너무 많구나. 네네. 도로와 차도 보도 잘 아시다시피 구분되지 않는 곳들을 우리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던 것을 휠체어로 다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를 너무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꼽으라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상버스. 네. 근데 사실 저상버스 부산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두리발도 있지 않습니까? 네, 택시, 일종의 네, 택시인데 네. 이 두 가지 교통수단 비싸더라도 있으면 좋은데 네. 열악하죠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부산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785대 네. 한 31.2%로요. 전국 평균 34%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63.7%라고. 절반도 안 되네요. 네, 대구는 41%. 그러면 정말 좀 훨씬 부족한 실정이긴 하죠. 단순히 시내버스 3대 중 1대가 저상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노선별로 보면요. 도입률이 4%인 곳도 있고요. 100%인 곳도 있다는 거죠. 천차만별이고 또 부산에는 보행 도로 불편함으로 인해서 저상버스 아예 도입이 안 된다고 하는 곳이 21개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런 이동의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죠.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네. 지하철 안 가는 곳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철도 부산에서 네, 도시철도 안 가는 곳이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두리발 역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의 두리발 법정 대수는 211대로 지정되어 있고요. 네. 부산시가 올해 6월에 25대를 충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어제 음. 11대를 발주를 하셨어요. 그러시고 추가 그래서 발주를 네, 추가 발주를 해주셔가지고 법정 대수를 채울 수 있겠습니다. 내년이면은 내년엔 다인승 여러 명 탈 수 있는 두리발 큰 거 한 대 더 증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한 대 한 대들이 저희는 사실 참 중요하거든요. 네. 부산시에서 복권기금 확보 등의 노력으로 법정 대수를 채우는데 그 이제 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두리발을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중증장애인 150명당 한 대라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두리발을 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 중증장애인 두리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차를 하게도 불구하고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네, 하죠. 네, 네, 네. 이게 참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 두리발 기사님하고 심층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두리발 기사님이 자기가 체감하기에는 한 60%가 어르신들이 탄다는 거죠. 이게 참 또 다른 보다는 어르신들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 위주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가능하시긴 하니까 네. 그러면 또 늘려야 되는 거죠. 그분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은 증차의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들도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관장님이 부산 뇌병변 복지관 관장으로 지금 계직 중이시잖아요.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또 활동을 전공도 그렇게 하셨고 알고 있는데 생생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 이야기. 장애인들 입장을 이제 대변하시는 또 위치에 있는 것이고 주로 이제 가장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어느 쪽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3박 4일을 해야 될 것 당연하죠. 같죠. 그중에서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동권이니까 이동권. 이동권 얘기를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이야기도 너무 많습니다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늘 이용하시는 두리발인데요. 두리발이 잡히지 않아서 1시간 심지어 2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복장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려고 기다리는데 참 우두커니 두리발 기다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다림이 익숙해 보여서 사실은 더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어떨 땐 같이 앉아서 기다려주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비가 올 때라든지 심야에는 대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아서 몇 시간을 대기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요. 휠체어 타고 계시는 우리 복지관 이용자 중에 한 분은 심야 시간에 모친의 임종을 맞이해서 급하게 가야 하는데 두리발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 다음 날 아침에야 가게 되어서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직접 이제 보신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 이동권에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도 조금 더 많아졌던 이제 저상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확대고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일까? 누군가가 누구나가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리고 나아가서 시민도 기사님들도 인식이 개선하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그 인터뷰했던 기사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참 몰랐던 얘기인데 배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배차 시간이. 네.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승객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건데요. 제가 저상버스 체험할 때도 느꼈던 부분입니다. 기사님들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막 이렇게 태우는데 조급하구나 바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아마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버스 회사 운행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버스의 배차 시간의 조정이 사고율도 줄이고 난폭 운전도 줄이고 교통약자 배려 시간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저런 이루고자 하는 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만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그렇긴 한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제가 체험했던 얘기만 잠깐 네, 얘기를 네, 네. 드리면요. 시간이 얼마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직접 탔는데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인하고 같이 탔어요. 근데 정말 장애인 왜 타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분이 진짜 아, 승객이. 장애인이 왜 타냐?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왜 타냐고. 장애인을 위한 버스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위한 버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이 저상버스가. 네네. 그래서 두리발 타면 안 되냐. 왜 버스 타고 복잡한 시간에. 근데 사실 그 시간 복잡한 시간 아니었고요. 네. 그분에 대한 나이나 성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같이 탔던 곳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 저상버스는 장애인들 함께 타는 교통약자 위한 버스입니다. 그분들도 이동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다음 정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무한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잘못을 알았다는 거겠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주은 관장님. 네. 나오신 김에 네. 나오시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쁘시니까 네. 한 말씀 좀 끝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네. 왜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안 타는지 모르겠다. 네. 이 답변은 이 저상버스 탈 때 이 부분만 되면 되지 않을까. 네. 이 저상버스가 휠체어를 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승객들이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또 나오고 또한 승하 차실 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이 부분은 우리 부산교통방송에서도 함께 캠페인으로 저상버스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방송이 진행된다면 네네.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시면 아까 그분이 네네. 그 말을 하지 않을 이유로 네. 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터뷰 해주신 기사님처럼 장애인분들 부담 갖지 말고 정류소에서 손 들고 버스 타세요 하셨는데 네. 그런 세심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노력하겠고요. 네.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기꺼이 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11월 11일 내일이죠. 보행자의 날입니다. 지금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뇌병변 복지관 이주은 관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